자, A급 수학의 중학교 1학년의 A급 수학 1단원 자연수의 성질의 2단계 B스텝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B스텝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부터 이거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나오게 되네요. 목과 나머지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34를 어떤 자연수 A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몫은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여기 몫은 따로 있겠죠. 몫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6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검산식을 이렇게 적어 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성질이 있죠.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정수다. 0이 포함됐으니까 자연수라고 해도 되지만 0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은 정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A가 아니죠. 나누는 수가 0하고 6 사이에 있다? 아니네. 그죠? 나머지 6이 0하고 A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 6이 A하고 0 사이에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A는 6보다 큰 수라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0하고 6 사이에 있는 수가 된다라는 뜻이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A를 구하고 해서 양쪽에서 일단 6을 빼야 돼요. 여기를 34에서 6을 빼면 28이 되고, 그리고 A 곱하기 이쪽은 몫이 되고 6은 뺐으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6은 뺐으니까 없어졌어요. 자, 요걸 잘 해석을 해보면 28은 A의 배수다. A는 28의 약수다. 이런 관계가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가 어떤 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A는 어떤 수냐? 28의 아이고 잠깐만. A는 28의 약수 중에서 이거 한자예요. 약수 중에서 6보다는 큰 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8의 약수를 적어보면, 자, 28은 그렇게 큰 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 곱하기 28, 2 곱하기 14, 그 다음에 3은 안 되고 4 곱하기 7, 그 다음에 다른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요 1, 2, 4, 7, 14, 28 이것들이 28의 약수예요. 자, 이것들 중에서 6보다 큰 수만 고르면 되겠네. 그죠? 6보다 큰 수니까 7과 14와 28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되겠습니다. 모두 구하랬으니까 이 세 개를 다 적어야 되겠죠. 그죠? 어디 보자. 이쪽 옆으로 가보죠. 옆으로. 자, 이건 뭐 4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A를 7로 나누면 몫은 9고 나머지는 소수가 된다. A를 7로 나누면 몫은 9고 나머지는 소수가 된다. 소수. 약수가 두 개뿐인 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0.1, 0.2 이런 소수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소수, 나머지를 나타내는 요 값은 7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그죠? 7보다 작은 수가 돼야 돼요. 작은 수. 그럼 7보다 작은 소수가 뭐 있느냐?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은 A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7 곱하기 9 플러스 2. 또 A는 7 곱하기 9 플러스 3. 또 A는 7 곱하기 9 플러스 5.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좌변을, 우변을 다 계산하면 A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A는 7, 9, 63이니까 63에다 2를 더해서 65가 될 수도 있고 3을 더하면 66이 되기도 하고 5를 더하면 얼마 되죠? 63에다 5 더하면 68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요 세 개가 A가 될 수 있는 수네요.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려면 이건 제가 어제는 PDF 파일을 불렀는데 이건 한글을 불렀어요. 한글. 인터넷에 마침 이런 것들이 있길래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봤습니다. 자, 두 자연수 2번을 볼까요? 2번. 자, 이렇게 일일이 다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두 자연수 A, B는 100 이하의 소수고, A 빼기 B는 4다. A 빼기 B는 4다. 요 A 빼기 B는, A와 B는 둘 다 이제 소수라고 했고요. 100보다 작은 소수고, A가 요 사이에 있을 때 B의 값을 다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A도 소수가 되고 B도 소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요 관계를 잘 정리해보면, B를 이항하면 A는 B 더하기 4. 그죠? 자, A와 B를 비교해보면, B는 A보다 4 작은 수예요. 왜냐면 B에다 4를 더해서 A랑 같아졌으니까, B는 A보다 4만큼 작은 수다. 자, A를 정하면 4를 빼주면 되는 거네. 그죠? 자, 5부터 35 사이에 있는 A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A는 소수여야 하기 때문에 5 다음의 소수는 7, 8, 9, 10, 11, 야, 이거 언제 다 더하냐? 12, 13, 14, 15, 16, 17, 19. 자, 이렇게 더하자 그러면 되게 힘드네요. 자, 여기서 4를 빼면 뭐가 되냐면, 일단은 여기 더 있겠죠? 더 있어요. 4를 빼면 3이 되고, 둘 다 소수가 되네요. 이거는 가능한 값입니다. 자, 여기서 4를 빼면 7이 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4를 빼면 9가 되는데, B가 소수가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에서 4를 빼면 13이 되는데 둘 다 소수네요. 그죠? 자, 19에서 4를 빼면 15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안 됩니다.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소수도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19 다음에 23인데 여기서 4를 빼면 19가 되죠. 그죠? 그래서 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7, 29에서 4를 빼면 25가 되는데 이거는 안 되네요. 그죠? 안 되죠. 자, 그 다음 소수는 31인데 31에서 3을 빼면 4를 빼면 27이 되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자, 33, 34, 35 더 이상은 35까지에서는 다른 소수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B의 값을 모두 더하라 그랬으니까 3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13에 19 13에 19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하면 얼마인지 그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10이고요. 여기 10이 있으니까 총 30에다가 42가 되겠네요. 그죠? 42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다 쓰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자, 내려가서 한번 3번을 한번 더 보죠. 3번. 자, 이거 설명하기 되게 자, 어쨌든 어떤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네요.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어요. 이런 곱셈을 보고 소인수 분해가 되었구나, 소인수 분해가 안 됐구나, 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요 안에 있는 밑이 다 소수라야 돼요. 밑이 소수라야 소인수 분해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소인수 분해가 되었어요.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이라는 뜻이고 1268을 쪼개보면 1260, 68이 아니죠. 잘게 쪼개보면 3으로 나누면 3, 4, 12, 3, 2, 6,
자,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4, 12. 자, 이제는 2로 나눠야 되겠네요. 70. 또 2로 나누면 35. 5로 나누면 7. 자, 그러니까 1260분 2가 2개에 3이 2개에 5 하나, 7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두 수를 다시 적어보면 2의 m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0제곱 곱하기 7. 자, 이거 어제 지난번에 해준 거죠. 그죠? C스텝 보면 나옵니다. 2의 n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럼 여기는 7이 없으니까 7의 0제곱을 하나 써주면 되겠지. 자,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어요. 그죠? 5의 0제곱이든 7의 0제곱이든 다 1이에요. 자, 이게 두 수입니다. 두 수.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수의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이에요.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중에 낮은 걸 쓰는 거죠. 그죠? 지수가 낮은 것만 골라서 적은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골라 쓰면 되는데, 자, 이 m과 n 중에서 낮은 놈이 2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2의 1제곱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는 2의 1제곱. m이 됐든 n이 됐든. 자, 그 다음에 요게 최대 공약수라면 최소 공배수는 제가 여기 미리 소인수분 해놨잖아요.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자, 그러니까 이 최소 공배수는 이 중에서 높은 놈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높은 놈이 2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수 2가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 이게 좌우가 바뀔 수는 있겠죠. 어쨌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된다 한들 m과 n의 합은 똑같이 3이 되겠네요. 그죠? 똑같이 3이 되기 때문에 m 플러스 n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양이 좀 많아지는데, 점점점 많아지는데, 좀 더 보죠. 어쨌든 해볼게요. 자, 타일 붙이는 거는 많이 했을 것 같고, 길이가 2변 자연수 했을 것 같고, 여기 새로운 것이 나왔으니까, 11번을 한번 보죠. 11번. 11번. 자,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3으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모르지만 2가 남고, 또 똑같은 수를 4로 나누면 3이 남고 5로 나누면 4가 남는 그런 수 중에서 두 자릿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어떤 수를 우리는 x라고 한번 해보죠. x. 그럼 x는 이것도 몫과 나머지에 대한 식으로 써야 돼요. 3으로 나누면 몫은 모르지만 2가 남고, 어떤 수를 4로 나누면 몫은 또 달라지겠죠. 3이 남고, 어떤 수를 5로 나누면 몫은 달라질 텐데 4가 남는다 그랬어요. 자, 어제는 나머지가 다 같은 경우에 양쪽에 똑같이 빼주면 됐는데, 얘는 양쪽에서 똑같이 빼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3으로 나눴는데 2가 남았대. 또 4로 나눴는데 3이 남았대. 5로 나눴는데 4가 남았대. 자, 그러니까 항상 이 원래 있던 수가 만약에 1만 더 컸다면, 1이 컸다면 얘는 3이 남는다는 얘기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얘는 4가 남는다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질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쪽에다가 좌변에다가 1을 더해주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a 더하기 1이 되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x에다 1을 더하면 이쪽에 좌변과 우변에다 1을 더하면 얘가 4로 바뀌잖아요. 그죠? 4로 바뀌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4로 나누면 몫이 b 더하기 1이 되면서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겠죠. 여기랑 여기랑.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1, 양쪽에다 1을 더해주면 나머지가 4였던 것이 5가 되면서 5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니까 c 더하기 1, 이런 몫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 같아졌어요. 자, 이쪽을 같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여기서
x-1로 이렇게 같게 만들어졌었죠. C스텝 할 때. 자,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바로 3으로도 나눠지고 4로 나눠지고 5로도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1은 3과 4와 5로 다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의 공약수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세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아이고, 배수지. 자, 이게 x 플러스 1은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그죠? 공약수가 아니고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과 4와 5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일까요? 60이죠. 그죠? 60. 그죠? 60이에요.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60이 될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1은 120이 될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은 180이 될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은 이 뒤에 더 계속 있습니다. 이거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x는 얼마가 되느냐? 60에서 1을 빼야 되니까 59가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되죠? x는 119가 되죠. 자, 이렇게도 많이 있죠. 여기서는 사실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9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는 59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C스텝에 있던 그 나머지가 다 같은 경우와 나머지가 같을 때는 그 나머지만큼 빼줘서 공배수를 찾아주면 되고, 얘는 나머지가 다르지만 1씩 모자라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1만 있으면 3이 되고 1만 있으면 4가 되고 1만 더 있으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자란 수가 같다는 거예요. 모자란 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보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7로 나누었던 세 자리 자연수에서 이제 점점점 많이 어려워지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는데 질문을 잘 안 해, 지금. 질문을 안 하니까 저도 계속 놀게 돼요. 뭘 하게 안 돼. 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갑자기 질문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힘들어. 힘들어요. 어디 보자. 뭐 이런 거는 실제 문제하고 이제 15번 같은 거는 분모가 12인 기하 분수 중에서 2보다 크고 18보다 작은 분수는 몇 개냐, 그런데 뭐 실제 교과 과정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갑자기 이런 문제 나오면 좀 힘들죠, 그죠? 분모가 12인 기하 분수예요. 분모가 12인 기하 분수. 그런데 우리가 찾는 수는, 자, 이렇게 좀 긴 범위를 만들어 볼게요. 분모가 10이고요. 기하분수라 해야 돼. 약분이 안 돼야 돼. 그런데 걔는 2보다 커야 되고 8보다는 작아야 돼. 그죠? 우리가 찾는 분수는 요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부등식이에요. 좀 멀찌감치 써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죠? 부등식이에요.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분수가 된다. 그런 게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분모를 통분해서 12분의 24. 이건 너무 커지네. 12분의, 뭐가 될까? 12분의, 얼마죠? 그러면 28에 16, 96이네, 96. 그죠? 그러면 이 24부터 96 중에서 12와 서로 소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자, 그럼 12로 생기는, 자, 그럼 좀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12분의 뭐 중에서 기하분수가 되는 12분의 1이나 2는 안 되고, 3도 안 되고, 12분의 4, 5, 그죠? 12분의 6, 12분의 7, 12분의 8, 12분의 9, 10, 11. 뭐, 요런 것들이 기하분수네, 그죠? 12분의,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는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7, 12분의 11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1보다 작은 수 중에서. 자, 그러면 요 분수에다가 한번 1을 더해 볼게요. 12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면, 자, 일단 얘가 기하분수잖아요, 그죠? 그럼 12분의 13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기하분수라는 거예요. 12분의 5에다가 1을 더하면 12분의 17이 되면서 기하분수가 되죠. 그죠? 자, 아닌 거 한번 해볼까? 12분의 2는 기하분수가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2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12분의 24에다가 26이 되니까 당연히 약분이 더 되죠. 기하분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3이면 여기는 27이 되는데 당연히 또 약분되죠. 4면 여기가 24에 28이 되는데 당연히 약분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것을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이 수와 이 수 사이에 있는 모든 수 중에서 12와 약분되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수도 분명히 대분수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12분의 1이 되거나 5가 되거나 7이 되거나 11이 되는데 그 앞에 2가 붙어서 곱하는 게 아니다. 그죠? 대분수를 나타내는 앞에 2가 붙어도 되고 3이 붙어도 되고 4가 붙어도 되고 5가 붙어도 되고 6이 붙어도 되고 7이 붙어도 되죠. 8은 안 되죠. 8과 뭐 하면 이보다 커지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수에 대해서 각각 4개씩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4, 24, 24개가 있다. 분수의 개수가 24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생각은 요놈의 24와 96 사이에 있는 수를 다 적어 놓고서 12와 서로소인 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쪽에 있는 8이 너무 커가지고 이 값이 너무 멀어져요. 거의 80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80개 중에서 이걸 찾으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지. 서로소인 것을. 그래서 그렇게 찾지 않고 서로소인 수는, 서로소라네. 기하분수가 되는 수는, 대분수로 고쳤을 때에도 이 위에가 기하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보다 작은 기하분수에다가 여기 2가 붙을 때, 3이 붙을 때, 4가 붙을 때 앞에다 수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 좀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만 해주려고 했는데 개요만 잡아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이상하게 풀려서 할 수 없이 끝까지 다 풀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한번 보죠.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지금 벌써 낮 1시가 다 돼가요. 자, 뭐 8로 나눠도 9로 나눠도 3이 남는 수.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자, 저것까지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여기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문제 중에서 여기 얘가 있어요. 28번. 자, 선생님이 28번 문제를 보면 세 자연수가 있어요. 26, 78, x. 근데 그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13이고 최소 공배수는 39다. 390이다. 그랬어요. 이때 이런 수가 되는 x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26, 78, 그리고 x 있는데 최대 공약수 13으로 나누면 2가 되고 6이 되고 여기는 뭐가 다른 수가 되겠죠. 그죠? 다른 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13이 되려면 자, 이거 더 이상 나눌 수
더 이상 나눌 수 없어야 되는데 이때 2로 나누어져도 되고 6으로 나누어져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방식은 뭐냐? 바로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 자, 26은 2 곱하기 13이고요. 자, B는 두 번째 수 78은 2의 제곱이 아니고 2 곱하기 3 곱하기 13이에요. 자, X는 뭔지 모르겠죠? X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최대 공약수는 13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13. 최대 공약수는 13이고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3이에요. 지금 이게. 자, 소인수분해 해보면 요게 끝자리 동그라미 만들고 요게 39가 되면 390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제일 낮은 건 없고 제일 높은 건 2라는 거예요. 그래서 X에는 반드시 2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X에 2가 들어가는 순간 최대 공약수에도 2가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른 소수를 쓰고서 했던 방식 있잖아요. 여기다가 2의 몇 제곱, 그 다음에 3의 몇 제곱, 그 다음에 5의 몇 제곱, 그 다음에 13의 몇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3이 없으니까 3의 0제곱, 5의 0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5의 0제곱 이렇게 생각해서 최대 공약수는 낮은 거 다 고르면 되고 최소 공배수는 높은 거 고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낮은 거는 없고 높은 거는 1이기 때문에 여기 이미 높은 것이 1이 있고 낮은 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1이 반드시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0제곱 0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0. 그러니까 사실은 2는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3은 낮은 거는 없고 높은 거는 3이네요. 그죠? 여기 이미 높은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 3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은 X에는 2는 반드시 0제곱 즉 없어야 되는데 3은 0제곱 없어도 되고 3에 1제곱이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없으니까 낮은 거는 1이고 높은 거는 0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낮은 게 있으니까. 여기 최소한 낮은 3의 0제곱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도 마찬가지네. 낮은 거는 없고 높은 거는 1이니까 낮은 거는 0, 높은 거는 1. 자, 여기는 이미 0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게 하나 있어야 되죠. 여기는 5는 반드시 1이 있어야 됩니다. 자, 13은 낮은 것도 1이고 높은 것도 1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게 1이니까 제일 낮은 거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공통으로. 그죠? 그래서 13도 1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1이니까 필요 없고 x가 될 수 있는 것은 5 곱하기 13 3, 5, 15, 65가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15 곱하기 13 3, 5, 15 3, 1은 4 그 다음에 1호는 5 1, 195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5 곱하기 15 해서 19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의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반드시 특히 숫자가 3개일 때는 소인수 분해해서 해라.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찾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빠르고 실수가 없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쓰면 쓸수록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닫았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더 거의 끝자락이니까 하나만 더 해보고요. 그러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질문을 하십시오. 자, 이런 어려운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한두 문제는. 그러니까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그 한두 문제까지도 마저 찾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한 번씩 생각해보고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약서 배수에서 특히 활용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B스텝이 정리가 됐네요. B스텝의 강좌 여기까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질문을 하자. 질문을 하자. 아시겠죠? 그래야지 제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건너뛰면서 이렇게 풀면 빠뜨리게 되잖아요. 그죠? 책을 한 권을 사서 여러분들이 푼다 하더라도 전혀 빠뜨리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몽땅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뭐 과외를 배우거나 내 A급 수학에 이해가 안 된다. 뭐 최상위 수학에 수학을 하는데 안 된다. 뭐 최고 득점을 하는데 안 된다.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을 푸는데 안 된다. 또 어떤 책이든 간에 제가 문제를 좀 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없으면은 뭐 책을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되겠죠, 사실은. 그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될 것 같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주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